국제본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 주말 우리 사회를 뒤흔든 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진단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원래는 매주 화요일 나와주시는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IT본부 시간인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뭐 방송 출연이 쇄도하시는 날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루 당겨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지금. 자, 토요일 오후 3시 반경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 이후에 카카오 모든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네. 시간이 꽤 걸리면서 차례차례 이제 복구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데이터 센터. 네. 뭡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회사를 요즘에 IT 회사들이 운영이 되려면 네. 고성능의 컴퓨터, 서버 뭐 이런 네네네네. 것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네 회사 안에 구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센터에 서버를 빌려서 쓸 수도 있어요.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아무래도 효율적인 방식에서는 당연히 큰 곳에서 한 번에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쓰는 방식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러 곳에 데이터 서버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불이 난 게 SK CNC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카카오 자체의 서버의 문제가 이제 그 화재 때문에 생긴 거지만 화재가 일어난 곳은 SK CNC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서버를 쓰는 모든 기업들이 일단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SK CNC 데이터 센터의 의존도가 카카오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 피해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종의 여러 이제 IT 회사들이 데이터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네. 외주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아마존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많이 네, 보시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다 이런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화재가 난 것은 SK CNC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판교에 있는 곳에서 불이 났고요. 네. 자, 궁금한 거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복구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예를 그렇죠. 들면 카카오 톡이 먹통이네. 네. 근데 이제 밤을 지나고 나니까 테스트 이런 문자를 여러 명이 써봐요. 네네. 그럼 문자가 올라오네. 적어도 이제 문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미지 파일을 올렸는데 그 하얘요. 이미지 파일은 안 뜨네. 그렇죠. 영상도 안 뜨네. 근데 또 어떤 분은 떠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반이다 그런 분도 있고. 이게 여러 시간이 걸려서 네. 복구가 천천히 되고 있는데 한 번에 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가 뭐 데이터가 날라갔다, 서비스가 날라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딱 집중해서 고치면 이제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전원이 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서버의 전체적인 전원이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 켜는 건 금방 켜지지만 네. 워낙 큰 서비스에 있는 것들이 전원이 그냥 다 꺼졌다가 다 켜진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공정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네네네. 돼요. 반도체 공장에서 뭔가 전원이 꺼졌다라고 하면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우리가 최근에 뭐 포스코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전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게 잠깐 꺼졌다 켜지지만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오히려 서비스 문제였거나 서버의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시간이 걸릴 게 아닌데 네. 아예 전원이 내려갔다가 전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키니까 당연히 이제 마치 기계 공장 돌아가듯이 그런 조금씩 복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전이 됐다가 전원을 켰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딱딱딱딱 이제 순차적으로 가동이 돼야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풀가동이 된다. 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이 보통 예비센터, 그렇죠. 뭐 이 백업 시스템, 이른바 이중화 이런 게 돼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 측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실제로? 지금 이게 뭐 내부에 있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이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보더라도 일단 이원화라고 하는 게 여러 방식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예를 들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뭔가 복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뭔가 데이터를 새로 만든 걸 실시간으로 계속 복사를 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고 한 네. 번에 모아서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뭐 1시간 단위, 1분 단위에 따라서 동기화를 많이 할 수
갈수록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르고 예산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런 메신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카카오라는 게 단순히 이번에도 이슈가 됐던 게 메신저뿐만 아니라 워낙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부가 서비스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슈가 있어서 완벽한 게 그렇게 실시간성이 있었던 건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버가 여러 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왜 판교에서 불이 났는데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라고 네. 했을 때 내부 관계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능적인 운영을 하는 서버들은 목동이나 뭐 판교 이런 데 다른 데 여러 곳에 퍼져 있었다고 네네.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하는 인증 서버라는 게 있잖아요. 인증 서버는 판교에 다 몰려 있었다고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파일에 있는 데이터는 문제가 없는데 로그인을 하게 해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게 해주는 서버가 불에 타거나 전원 이제 정확하게 불 때문에 전원이 꺼졌기 때문에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들어가야 되는데 병목같이 하나가 생기니까. 현관문은 거기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문제가 터졌다. 네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 UPS,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또 오래 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그럼 준비가 안 됐느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 건 네. 지금 이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게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UPS라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네. UPS라는 장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실 텐데 뭔가 이렇게 화재가 아니라 이렇게 정전이 나거나 이럴 때 이제 임시 전원을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원 양이 많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배터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이게 불이 다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전체 전원을 내린 건데요. 보조 장치까지도. 정확하게 하면 보조 전원을 이제 채워주는 게 고장이 났더니 이 시스템 전체를 이제 전원을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병원에 쉽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도 보통 이제 수많은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전이 나면 큰일 나서 이거를 이제 정전이 났을 때 기본적으로 장치를 계속 연결해 줄 수 있는 보조 전원 장치 즉 UPS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비유를 하면 보조 전원 장치에 불이 났다고 갑자기 병원에 모든 전원을 내린 거예요. 주 전원을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수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보통 이럴 때는 카카오 쪽에 이러한 노티를 해주고 이제 보통 서비스한테 우리 이거 전원 내려야 될 것 같아라고 준비를 해라는 걸 알려주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이렇게 알려줬다는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준비 못 하고 있는데 전원이 다 내려간 뭐 이 상황이라 이제 어떤 대비책 없이 맞은 재난 같은 상황이니 더 느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냥 혼란 상황에서 전원을 내렸다 보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책임 소재를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소장님 어쨌든 카카오 관계자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화재가 났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카카오의 내부적인 반응이나 대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다는 거예요? 일단은 당연히 패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걸 IDC라고 하는데 서버 관리한 데를 믿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벙벙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IDC 아까 데이터 센터. 네네. 그럼 일단 그 화재가 났고 전원을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 다 내려버린 건 SK CNC 쪽 책임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아마 논의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재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의 책임이 좀 크긴 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에 연결돼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이제 LG CNS의 데이터 센터가 똑같이 이번에 전기 공급이 끊어져가지고 카카오톡이 잠깐 먹통이 됐었어요. 근데 2014년에는 카카오에 연결돼 있던 게 메신저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SNS 일부 서비스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큰 문제가 됐던 게 그 안에 은행도 연결돼 있죠. 또 교통도 연결돼 있죠.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은행 회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보안에 대한 철저하거나 대비책을 세우게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무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런 금융과 같은 중요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면에서 카카오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나 책임 소재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카카오 내부에 이제 백업 시스템이나 혹은 재난 매뉴얼이 있었던 것이냐.
지금 어떻습니까? 이야기 내부적으로 나오는 거는 일단 매뉴얼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이제 이러한 뭐 DR이나 AD라고 표현하는데 재난 대책이 있었고 수년 동안 제대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쉽게 비유를 하면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이제 만들던 회사라서 뭐 자동으로 엔진이 재시동되거나 시동되는 이러한 정도였는데 이번으로 생각하면 도로가 아예 부서졌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의미가 없던 이제 자신들의 재난 대책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계속 뭐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역으로 그럼 이 얘기를 계속 또 많이 하세요. 그럼 네이버는 지금 그래도 SK C&C 센터에 네이버 서비스도 일부 있었거든요.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회사,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다른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운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수준이 되면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춘천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없는 게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자체 데이터 센터가 구축돼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아까 논점을 딱 보니까 우린 자동차만 관리하는데 도로가 무너졌어요라는 건 외부적인 문제가 터져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불가항력이었어요. 이런 얘기인데 이 데이터 센터를 좀 내부화했을 경우는 괜찮을까요? 네, 이제 데이터 센터를 내부화하면 앞서서 이제 네이버 같은 그러한 식의 방식들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그럼 카카오가 안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2010년부터 계속 만들려고 시도는 했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어떤 건물이 뭐 님비나 핀비 같은 걸 좀 많이 또 갖게 오기 때문에 어떤 애 우리 앞에 지어줬으면 좋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논의들이 계속 길어져서 결론적으로는 2022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안산시에 2023년에 준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곧 이게 준공되니까 조금만 버텨보자.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좀 문제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참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대응들을 또 해나갈지도 문제지만 이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비대위를 출범시켰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문제가 이제 피해 보상인데 피해 보상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보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으면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무료 서비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보상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99,000원짜리부터 요즘에 유료 서비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유료 서비스 부분에서는 아마 보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상의 타이밍이나 범위가 문제일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결국 어쨌든 서버를 관리하고 있던 SK C&C랑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보상의 범위를 잡을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이제 보험회사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계산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뭐 카카오가 도의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렇게 어떤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먼저 제공하고 또 정확한 보상은 시간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자, 지금 이제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도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이게 뭐 아무리 민간 서비스긴 하지만 국가 기반 통신망에 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상황실을 지시하는 한편 사고 시 보고 조치 제도도 마련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또 제도적 차원의 정부의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게 의무화시킨다는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간 통신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 서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서비스랑 망이랑 물리적 서버가 좀 다른 개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의 통틀어서 예를 들면은 온라인으로 모든 서비스 하는 데들한테 무조건 법적으로 이원화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서비스라는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가 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조적인 접근과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아까처럼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역으로 해외 사업자와의 또 역차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국내 서비스들은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해외 서비스인데 국내 서비스 되는 데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또 되면 또 우리나라의 IT 회사들이 또 역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망 사용료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명확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회사가 그만큼 성장하는데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가이드나 책임만큼이나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가 IDC 센터를 만들거나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상벌이 같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0441님. 머리 복잡한 거 싫어해서 평소에 IT본부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은 카카오 궁금한 문제 풀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청취자 평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 정리해봤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커피 당첨자 명단